분들이 흔히 아픈 데가요. 명절 되면은 비슷해요. 어깨나 또 허리나 특히 어깨랑 관련돼서는 손목. 꾀병도 아닌데 왜 명절만 되면 아픈 걸까요?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명절의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그걸 명절 증후군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그렇지만 그거는 평상시의 생활 습관과 아주 관련이 깊어요.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명절을 맞으니까 약하고 병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평상시 건강관리가 소홀하면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기 쉽다고 하는데요. 때때로 느껴지는 허리 통증은 척추와 약해진 척추 주변의 근육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의 중심, 허리 건강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먼저 종이 한 장으로 허리 건강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른 걸음이라는 거는 발을 일자로 해서 엄지손을 하늘로 올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거죠. 이렇게 눈을 감고 한 30초가량 이 신문지 위에서 걷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30초 정도 걸었을 때 신문지 밖으로 몸이 벗어나거나 아니면 일자로 걷는 것처럼 걷는 발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러면 내 골반이 조금 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걸어보세요. 조금 더 보폭을 크게. 네. 어느 정도 하는 게 보통 한 30초 정도. 네, 눈을 떠보시겠어요? 지금 30초도 안 됐거든요? 근데 많이 앞으로 나가셨죠? 발의 위치가 종이에서 벗어나거나 발의 모양이 처음과 다르다면 허리 건강을 의심해야 합니다. 틀어진 것 자체가 어떤 척추에 질환이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뜻입니다. 허리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 하나 더, 체중계를 이용하는 건데요. 오른발 살짝 올려보세요. 똑같이 힘을 양쪽을 다 주세요. 똑같이. 그러면 20kg에서 한 23kg. 이번엔 반대로. 그래서 두 발을 쓰시고 왼쪽 발 올려보세요. 양쪽의 무게 차이가 5kg 이상이면 척추가 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법이 있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체크할 수 있지만 이제 흔히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누워서 이 발의 뒤꿈치를 바깥쪽 복숭아뼈, 슬개골이라는 요 뼈 밑에다 이렇게 대면 이게 딱 맞아요. 여기가 골반을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내려보는 겁니다. 고객님 살짝. 무릎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고 높이를 잽니다. 이번엔 반대로 이 슬개뼈 이쪽에 발목을 대고 내려보세요. 약간 틀어지네요, 예, 지금 약간 골반이. 틀어지죠. 그래서 이 지면에서의 여기 높이, 이 높이가 이게 만약에 너무 차이가 진다 그러면 골반이 많이 틀어진 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척추의 어떤 노화가 남성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돼요. 왜냐하면 호르몬의 영향이 우리가 40대 중후반이 되면 오기 때문에 근육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작은 이상이 큰 이상으로 돼서 수술하는 분들도 생기고 막 이래요. 명절 이후에. 그러니까 조그만 이상도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게 되면 뭐 정밀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운동법이라든지 주부님들한테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팁이죠.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은 여성은 특히 폐경 이후의 호르몬의 변화로 근육량이 더욱 감소해 척추 질환에 취약한데요. 허리를 단련하는 운동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 횡격막과 골반과 요 사이에 있는 거 I자 근육이죠. 이 안에 중요한 장기가 다 들어있어서 이 장기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척추 주변에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노화로 인한 척추 질환들, 뭐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코어 근육이 튼튼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도 충분히 코어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항상 등을 펴고 아랫배에 힘을 주라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어 위로 올립니다. 배와 다리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리를 무리해서 높이 올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 하나 이제 되게 등 쪽에 있는 이쪽 인대들이 약하고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이 숙여서 일을 많이 해요. 그건 뭐 꼭 주부들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인 직종인 분들도. 그래서 여기 깍지를 껴보세요. 이걸 뒤로 이렇게 뒤로 깍지를 껴보세요. 굽은 등을 펴고 척추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깍지를 끼는 것이 어렵다면 손바닥을 마주대는 동작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하면 척추 건강에 도움되겠죠?
되게 많은 현대인들이 주부들뿐 아니라 뒤쪽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잘 안 되고 뒤쪽 코어 근육들이 약해요. 이것 또한 열차례죠. 확실히 시원한 것 같아요. 이쪽. 등하고 허리가. 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허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리 건강을 지키는 응급처치법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허리 통증이 심하게 있다. 무거운 걸 들거나 일을 하고 나서 그러면 동작을 멈추고 눕거나 쉬어라. 네, 누울 상황이 안 되면 뒤로 기대서라도 그 동작을 멈추고 쉬어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무릎에 뭘 고이면 이렇게 튀어나온 곡선이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척추가 비교적 평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바로 밑에 뒤쪽에다가 쿠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이고 누워 있는 게 좋고요. 옆으로 누울 때도 그냥 옆으로 눕는 것보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놓고 옆으로 눕는 게 허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자세가 됩니다. 반복되는 집안일로 혹사당하는 손목을 위한 운동법 알려드릴게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이 손목을 많이 이렇게 쓰시는데 손목을 쓰시면 우리가 보통 관절이 아픈 거는 관절 주변의 근육이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전 부칠 때 많이 쓰는 근육을 전완근이라고 한다. 해피름은 전 부칠 때 많이 쓰는 전완근이 약해요, 주부들이. 약해진 손목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 배워볼까요? 물병을 이용해서 전완근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잡고 손을. 근데 반드시 받치셔야지. 손목을 받쳐서 무리가 되지 않게 이렇게 잡고 한 20번 정도 말아주시는 여기까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의 이쪽 뒤쪽 근육이나 앞쪽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쓰면 손목에 있는 막이, 손을 싸고 있는 막이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쪽의 신경을 압박을 해요. 그걸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손목 안에는 수근관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좁아지면 신경을 압박해 이상 증상이 생깁니다.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손등을 서로 맞대서 이렇게 손 90도 정도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눌러서 한 자세를 오래 하고 있을 때 적어도 한 10초, 20초 후에 손끝이 저리는 느낌이 있다면 있으세요? 끝에 저리세요? 안 저리세요? 저리지는 않는데.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의심을 안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증 유발 테스트라 그래요. 그거 말고도 이쪽에 요골 신경 쪽 지나가는 여기도 또 터널이 있는데 여기도 눌려서 손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손목 건초염을 진단하는 방법인데요. 엄지를 말아주고 손목을 아래로 꺾습니다. 손목과 엄지 사이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 핵심은 다 피는 거예요. 어깨 넓이, 팔까지. 여기서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손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수평으로 손을 다 벌리세요. 손 마디만. 수평을 유지하고 하나, 둘, 셋. 주먹을 여기서 보세요. 꽉 최대한. 하나, 둘, 셋. 주먹 쥐셨죠? 이 상태에서 숙이는 거예요. 최대한. 더 숙이셔야죠. 이렇게. 많이 당길 겁니다, 손목이. 여기도 더. 우와. 꽉 당겨야죠.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 되죠? 하나, 둘, 셋. 마지막 옆구리 붙이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터는 거죠. 다시 한 번만요. 그래서, 이게 제일 쉽다. 이게 근데 손목 터널 증후군 운동법 중에 이게 1994년인가 5년에 미국 정액 학회에서 만든 운동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만 해도 손목 터널 증후군의 상당수가 예방이 돼요.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손을 90도로 꺾습니다. 이어서 손가락 사이를 넓게 편 상태로 5초간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먹을 쥐었다 펴며 긴장된 근육을 푼 다음 마지막으로 주먹을 아래로 꺾어서 손목의 근육을 늘립니다. 주부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명절에. 이게 스트레칭만으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핑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통증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테이핑요법 배워볼까요?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파는 테이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우리가 손목에 근육이나 심줄을 얘를 붙여서 조금 좀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리는 많이 이렇게 쓸 때 보면 이렇게 많이 해서 아프면 이런 자세에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볼까요? 붙여서 움직이는데 약간 부자연스럽게. 테이프가 피부를 들어 올려서 피부와 근육 사이의 공간을 넓혀 혈액순환을 돕는데요.
이로 인해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향상되어 통증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테이핑은 좋지가 않아요. 좀 부드러워야 되고 또 접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피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잠깐 붙이고 움직여보고, 우리가 땀이 날 때 피부가 벌겋거나 이렇게 되면 테이핑은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테이핑 회사를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테이핑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테이핑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명절날 유용한 테이핑 요법 배워볼까요? 엄지손가락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손목을 충분히 덮는 길이로 테이프를 잘라 반으로 자릅니다. 손목에 테이프를 고정하고 엄지를 아래로 내려 근육을 늘린 상태로 테이프를 붙입니다. 나머지 테이프는 엄지 아래쪽에 손바닥 근육을 감싸면서 붙입니다. 테이프를 오래 붙이고 있으면 접착 기능이 떨어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민감한 경우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 이상 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시큰시큰 손목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이핑법 배워볼까요? 약 20cm로 자른 테이프를 반으로 접고 삼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2개 냅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듯이 구멍 사이로 중지와 약지를 끼우는데요. 손바닥이 위를 보게 한 다음 손목을 아래로 살짝 꺾어서 테이프를 붙입니다. 손등 역시 손목을 아래로 꺾은 상태에서 붙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테이핑을 해야 효과가 있고 손목의 움직임도 불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묵직한 어깨 통증을 줄이는 테이핑 요법 배워볼까요? 목과 어깨를 길게 뻗고 길이에 맞춰 테이프를 자릅니다. 목들을 시작으로 승모근을 따라 어깨 쪽으로 내리며 둥글게 붙이세요. 정확한 방법으로 테이핑을 했을 경우엔 근육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 테이프에 물결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올바른 테이핑으로 건강 지키세요.